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미라 아즈마님, WHO의 데이터 분석국장으로 계신데요. 사미라 아스마님의 기조 연설입니다. 아스라마님은 WHO가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질병예방본부에서 2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런 감염병 그리고 담배 등등과 관련된 질병 예방 활동을 벌이셨습니다. 또 다양한 논문을 비롯해서 공중보건에 대한 책을 많이 내셨고요. 즉 국제적으로도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시간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참여는 못하시지만 미리 녹화된 기조 연설을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로 아즈라 국장님의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2021 통계청 UN 공조 공식 통계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다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데이터를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역량을 통해서 여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데이터를 갖춘다면 제대로 이와 같은 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최초의 위기도 아닐 것이고 마지막 위기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첩하고 통합되고 그리고 대응적인 통계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모든 국가는 몇 차원에 걸친 제대로 기능하는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조사와 센서스 조사와 CRBS 그리고 행정자료가 서로 상호 운용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WHO는 최근에 글로벌 평가를 시행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와 그리고 보건 데이터 역량에 관련된 조사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통해서 전체 국가의 50% 이상이 이런 서빌런스를 할 수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국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률의 원인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계은행과 그리고 유엔이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 통계청의 65%가량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코로나 사태에 업무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96%는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하게 이런 대면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취약 인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른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망하는지 모른다면 이들의 연령이나 이들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개입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이죠. 백신 접종을 올바른 대상으로 올바른 시기에 또 올바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존재했던 이와 같은 불평등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WHO 대시보드가 코로나 백신 형평성과 관련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 국가들이 거의 380억 달러에 이르는 2020년도 그런 GDP 중에서 380달러가량이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백신의 형평성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또한 새로운 데이터 자료원을 활용하는 것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 통계를 넘어서 바로 올바른 어떤 균형을 데이터 공유와 그리고 데이터 보호 사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평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 통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스템은 보건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와 통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보건 데이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데이터의 격차와 데이터의 파편화, 이것은 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면을 하고 그리고 바로 2030 어젠다 달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단순히 본궤도로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속도를 내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각국 정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런 CVRS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구 동대 통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시설과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모든 사망률과 출생률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최근에 공동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보건 분야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사망률과 출생률을 집계하자는 것이 목표인데요. 특히 보건 분야는 각 국가 통계 시스템의 중요한 연합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하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CRVS 그리고 이에 전략적인 이행계획 2020에서 2025년 사이에 이런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각 국가들이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집계를 하고 더 나아가 CRVS 시스템이 보다 강화되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요 우선순위로 삼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전문가 협의를 WHO의 새로운 멀티모드, 멀티토픽, 그리고 멀티 플랫폼 서베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월드 헬스 서베이 플러스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필요로 했던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각국 자료원을 서로 연결을 하고 이런 글로벌 그런 도구를 로컬 차원의 맥락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국 통계청은 함께 협력을 통해서 특히나 보건부와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보건부는 월드 헬스 서베이 플러스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베이는 대표성이 있고 저비용으로 그리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레슨은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것을 보다 큰 차원의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소외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 데이터가 예를 들어 세무 데이터라던가 교육 데이터라던가 노동력 데이터 혹은 재무 데이터와 서로 상호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요소는 독특한 어떤 식별자를 각 개인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소 혹은 위치별로 말이죠. 저희 WHO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 데이터 콜래보레이티브라던가 SDG 글로벌 액션 플랜과 같은 컨퍼런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술적인 혹은 재무적인 자원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자원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최근에 헬스 데이터 거버넌스 서밋이라고 하는 일련의 행사의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도전 과제와 그리고 모범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데이터를 이른바 글로벌 공공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다음에 열리게 될 세션에 바로 9월 30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한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것은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섹터와 협력을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통합된 데이터 시스템, 상호 운용성이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리스한 이와 같은 데이터 시스템의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바로 WHO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베나드 혹은 S3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저희는 많은 하이테크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월드 헬스 데이터 헙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엔드-투-엔드 각 국가들의 디지털 데스티네이션이 될 것이고요. 모든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서 실시간 보건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런 허브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정책의 어떤 담론을 이끌어가고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최초로 열린 이런 허브에 대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그리고 글로벌 접근성에 대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글로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팬데믹의 영향을 특히 사망률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결과 120만 명의 추가적인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공식 보고보다도 120만 명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저희는 파트너 그리고 국가들과 함께 모델링을 통해 또 추정치를 통해 이와 같은 그런 자료를 이번 연도 말까지 발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진정한 어떤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미친 그 진정한 그리고 비극적인 사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레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국가 통계 시스템을 그리고 국가 통계 시스템 그리고 국가 통계 데이터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료원을 활용하고 대담한 리더십을 실행하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시민 어떤 과학의 어떤 간극을 이어넘을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AI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광범위한 합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다 시급하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보다 빠르게 이런 데이터의 생태계로 녹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글로벌 데이터 컨벤션에 대한 지지가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진정한 글로벌 공공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죠. 데이터 공유를 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 사용을 지원하는 것. 이것은 보다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데이터라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WHO에 있는 모든 그런 이해관계자들은 여러분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리고 테드로스 박사님의 비전처럼 WHO를 진정한 현대적인 데이터가 주도하는 하나의 엔터프라이즈로 만드는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